만 잘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전제부터 좀 볼게요.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한 건 빛의 속도가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한 건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빛은 다른 말로 전자기파라고 해요. 빛은 전자기파입니다. 일종의 파동이에요. 일종의 파동입니다. 전기파동이 자기파동을 유도하면 자기파동이 또 전기파동을 유도를 해요. 전기파와 자기파가 서로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정확하게는 횡파라는 파동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파라는 파동은 땅이라는 매질이 필요하고, 물결파라는 매질은 물이라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음파라는 이 파동은요, 여기 공기라는 매질이 필요해요. 매질이 없다면 뭐 하는 거죠? 아무튼 매질이 없다면 파동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빛도 파동이라면 매질이 없으면 전달이 안 되겠네. 근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전달돼서 오고 있죠. 매질이 있겠네. 근데 아직 발견된 적이 없어. 그치? 빛의 매질은 뭐야? 발견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가정했냐? 에테르. 빛의 매질을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였어. 에테르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 매질은 공기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매질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어요. 왜? 우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투명한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 에테르가 있을 테니까 뭔가 흐를 수 있는 매질이라서 마치 강물처럼 비유를 합니다. 지금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중이야. 근데 만약에 이 배가 강물을 따라 내려온다면 이 배의 속도는 엄청 빠를 거고요. 반대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배의 속도는 느려지겠네요. 배의 방향에 따라서 빠르고 느리고 속도가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우주에 에테르가 존재하고 흐르고 있다면 흐르는 방향으로 빛이 진행 중이라면 빠를 것이고요. 흐르는 방향 반대로 빛이 가고 있다면 느리겠네. 그치? 빛의 속도는 그래서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도 빛이 전달되냐 안 되니? 빛이 지금 오고 있잖아. 그치? 지구에도 빛이 오고 있으니까 지구에도 에테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서 실험을 해도 괜찮겠네? 실험 설계해보자. 그렇게 설계한 실험이 바로 이 실험 장치입니다.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장치인데, 가운데 설치한 게 특이한 거울이야? 원 거울이야? 반 거울. 반 거울이 뭐냐면 반만 거울이야. 반은 뭐게? 유리입니다. 반은 유리고 반은 거울이니까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장치. 하나의 빛을 쏘거든. 얘가 반 거울을 만나는 순간 통과한 빛과 반사된 빛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통과한 빛이 1-, 반사된 빛이 1입니다.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근데 반사된 빛은 여긴 그냥 거울이죠. 또 반사를 시켜서 2라는 경로를 따라서 통과돼서 3이라는 경로를 따라서 빛 검출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빛 검출기는 뭐 하는 장치다? 빛을 검출하는 장치예요. 빛을 검출해서 뭐 하게? 출발해서 땅땅땅땅 몇 초 걸렸는지 시간을 재는 장치야. 오케이? 먼저 도착하면 빠른 거고 늦게 도착하면 느린 거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경로 네모친 빛의 경로. 두 번째, 동그라미 친 빛의 경로는 통과한 빛은 1-를 통과해서 거울에 반사돼서 2-라는 경로를 따라서 이것도 반거울이니까 튕겨서 3-라는 경로를 지나야 빛 검출기에 도착하겠죠. 네모친 빛의 경로와 동그라미 친 빛의 경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경로가 다르다면 이 원리, 왼쪽에 있는 저 에테르의 방향 원리에 따라서 누군가 하나는 빨라야 되고 누군가 하나는 느려야만 하니, 실제 실험 결과는 어땠다? 동시에 도착해요. 야, 이거 방향을 잘못 설정한 걸 수 있으니까 회전, 이 전체 세트를 회전시켜 놓고 또 합니다. 그래도 동시, 또 회전, 그래도 동시, 또 회전,
그래도 동시에 어떤 방향으로 해도 빛은 항상 동시에 도착해. 뭔 소리야? 실패야. 에테르를 발견하지 못했어. 에테르 흐름 따위는 없는 것 같아. 실패했어. 근데 누구는 웃고 있었다? 씩 왔어. 아인슈타인 웃고 있었다. 실패할 줄 알았어. 그치? 가장 위대한 실패 실험 입니다. 저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됐고요. 세 번째, 좌표계 얘기 아까 했었는데 잠깐 그림으로 보여주면 여기는 지금 관성좌표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성좌표계는 자, 밑줄 봐봐. 등속, 정지와 등속도야. 정지에 있어. 힘이 작용돼? 안 돼. 등속도야. 등속이면 힘이 작용하는 거야? 알짜 0인 겁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관성이 적용되는 좌표계. 그래서 관성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S가 봤을 때 S-가 움직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관성좌표계인 거고요. S- 입장에서 누가 움직인다? S가 움직인다고 느껴지겠죠? 상대성이라는 개념과 좌표계 개념을 함께 넣어놓은 그림인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좌표계를 어디서 설명하고 있냐면 다음 장에 비관성좌표계 오른쪽 다음 장 오른쪽 위에쯤에 있어요. 비관성계 가속좌표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을 받는 좌표계로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고 어디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다룰 거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야 라고 지금 한정 지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가정에 대해서 넘어왔습니다. 4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첫 번째 가정이 상대성의 원리라고 했죠. 상대성 원리가 뭐였다? 야, 물리법칙 다 동일하게 쓰자 이거였잖아. 저기 나와 있습니다. 물리법칙을 동일하게 쓰자라는 게 상대성 원리야. 어디서? 관성계에서. 즉 좌표계를 한정했어요. 어떻게? 관성좌표계라면 우리 다 같은 관성좌표계에 있다면 물리법칙은 동일한 걸 쓴다고 하자. 특수한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빠르게 움직이든 그렇지 않든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법칙, F는 MA 같은 거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자. 이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뭐라고 아까? 피타고라스의 원리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트럭이 사실 움직이고 있는 트럭인데 정지한 것처럼 보이죠? 누구 입장에서 본 거야? 얘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자, 트럭에 타고 있는 내가 공을 던져요. 쿵. 내 입장에서 공이 어떻게 움직였어? 위로 갔다 떨어졌잖아.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야. 얘한테 물어봅니다. 야! 공이 왜 너한테 다시 떨어져? 중력 때문이지. 중력 어떻게 구하는데? MA. 그죠? 뭐라고? 애매하다고? 아니, MA라고. MA로 봐, MA로. MA. 근데 이거를 외부 관찰자가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이게 움직이는 중이라며. 밖에 관찰자가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쿵. 받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공의 궤적은 포물선 궤적을 보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죠? 외부 관찰자가 보는 거야, 이거는. 이 궤적은. 얘한테 물어보면, 야, 공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해? 중력 때문이지. 중력 공식이 뭔데? 애매해. MA라고? 아니, 애매하다고. 맞았어. 아무튼, MA라고 말할 거야. 똑같이. 그죠? 그래서, 얘도 관성좌표계, 얘도 관성좌표계죠. 그잖아.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관성좌표계일 때는 다 똑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이런 걸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원리가 뭐야? 두 번째 원리가 바로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광속불변을 아까 얘기했었는데 뭐야?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거. 아까 강조했던 부분이야. 관찰자의 속도 또는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비교 설명하고 있냐면 화살입니다. 화살. 화살은 빛이 아니죠. 빛이 아닙니다. 현재 100km/h로 달리고 있는 열차에서 화살을 내가 들고 있어. 근데 외부 관찰자가 나를 바라본다? 나는 붕 갈 거 아니야, 그치? 들고만 있어도 외부 관찰자는 뭐라고 할까? 화살이 얼마의 속도로 움직인다? 100으로 움직이네요. 그죠? 관영이 100 할 줄 알아? 안 해봤어? 아무튼. 화살은 얼마로 움직인다고요? 100으로 움직이죠. 그죠? 100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100으로 움직이는 화살을 앞으로 빵 쐈어. 얼마로? 200의 속도로 쐈단 말이야. 그럼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 이 화살은 얼마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3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원의 속도가 100이라면 이 속도에다가 이 속도를 광원의 속도까지 더해줘야 전체 속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뒤로 쏘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100으로 가면서 뒤로 200으로 빵 쏴요. 어떻게 될까요? 100은 상쇄되겠죠. 100은 상쇄가 되고 뒤로 100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 외부 관찰자가 바라봤을 때. 그럼 화살의 속도는 1로 쏘면 300! 1로 쏘면 100. 광원의 속도에 관계 있네요. 그죠? 화살은 광원의 속도에 관계가 완전 있어. 광원의 속도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빛은 어떻다? 그딴 거 상관없다. 100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앞으로 빛을 쏴도 100! 뒤로 빛을 쏴도 100! 그죠? 이 관찰자가 겁나 뛰면서 관찰해도 100! 그죠? 뒤로 뛰며 관찰해도 100! 그죠? 무조건 100이라는 게 빛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빛의 특징 때문에 저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네, 115쪽에 동시성의 상대성 얘기를 합니다. 자, 4번 끝났어요. 이제 5번 얘기입니다. 2개 남았어. 힘냅시다. 다 했어요. 자, 동시성의 상대성은 쌤이 그림으로 보여줄게 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봐봐. 현재 전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방금 했던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 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실제로 이 녀석은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이야. 우주선 안에 정가운데에서 양쪽으로 빛을 쏘는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빛을 빵 쏩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같은 거리에 빛 검출기를 설치하고 빛이 얼마 만에 도착하는지 시간을 잴 거예요. 같은 속도로 갈 거고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 이동하는 거니까 같은 시간에 도착하겠죠. 그래서 얘한테 물어봐. 야, S-2 빛이 양쪽 검출기에 누가 먼저 도착했어? 동시에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빛이 A에 도달하는 사건, 빛이 B에 도달하는 사건, 두 사건은 누가 먼저 일어났어? 동시에 일어났어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이걸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표현법이야. 이 표현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이것도 뭔 소리야 이런다고요. 겁먹게 듣는 거야. 자, 그냥 A에 도착하는 사건, B에 빛이 도착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지금 S-가 말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걸 외부 관찰자가 바라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봐봐. 빛을 빵 쐈어. 자, 봐. 빛이 빵 쏴졌는데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일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빛이 둘 다 일정한 속도로 뿅 가고 있는데 우주선이 이리로 다가오는 거야. 그죠? 우주선이 다가와. 다시 말해서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 검출기가 빛 쪽으로 다가오는 거고 B 검출기는 도망가는 거야. 그럼 어디에 먼저 빛이 도착하겠어? A에 도착하지.
A에 먼저 도착하고 B는 나중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렇겠죠?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S! A 사건과 B 사건 중에 누가 먼저 일어났어? 당연히 A지. 이러는 거예요. 얘랑 얘는 진짜 싸우겠죠. 뭔 소리야! 그렇죠? 하지만 관찰자에 따라서 사건이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 분명히 동시에 일어난, 실험은 딱 한 번만 한 거야. 실험은 딱 한 번만 한 건데 누가 관찰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측정된다는 거잖아.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이에요. 동시성이라는 건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상대적으로 관찰된다는 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걸 응용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응용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다음 밑에 나와 있죠. 이런 거예요. 자, 지금 별 A하고 별 B가 폭발할 거야. 뻥! 폭발할 겁니다. 폭발하면은 빛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빛을 관찰할 거야. 근데 얘는 S는 0.9c의 속도로 지금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이고요. 얘는 달에 서 있네요. 얘는 다시 S입니다. 그때 S로부터 A, B 거리가 같아요. 즉 이 별과 저 별의 거리가 똑같아. 둘이 동시에 잘 봐. 동시에 빵 폭발했다고 칩시다. S 입장에서 동시에 폭발했으니까 빵 나는 동시에 도착하겠죠. 거리가 같으니까. 인터뷰합니다. 야, 두 별 중에 누가 먼저 폭발했어? 둘 동시에 폭발하던데? 라고 인터뷰할 거 아니야. 동시에 폭발하던데? 근데 이 사건을 누구한테 물어봐? S-한테 물어봅니다. S-는 뭐라고 말할까? 뻥! 폭발하는 순간 얘는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앞으로 이동 중이죠. 여기서 출발한 빛이 먼저 도착하고 이 빛은 따라와서 나중에 도착하겠네. 그럼 얘는 어떤 빛을 먼저 관찰하게 돼? B별의 빛을 먼저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S-는 뭐라고 인터뷰해? 누가 먼저 폭발했어? B가 먼저 폭발하던데? A는 나중에 폭발했어. 라고 인터뷰할 거 아니야.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마지막! 끝판왕. 레벨 3. 자율주행. 봐봐. S-한테 인터뷰를 해요. 야, 누가 먼저 폭발했어? 동시에. 동시에라고 얘가 말을 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거야. 얘가 동시에라고 말한다는 건 얘는 앞으로 가면서 동시라고 관찰한 거니까 제가 먼저 폭발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폭발해서 먼저 출발하고 얘가 나중에 폭발해서 나중에 온 거니까 동시에 우연히 동시에 도착하게끔 설계합니다. 실제로는 S한테 물어봐. 누가? 얘가 동시라고 말하는데 너는 어떻게 보였어? A가 먼저 폭발하던데? 라고 말할 거 아니야. 얘를 빗대어서 물어본다. 실제로 누가 먼저 폭발한 거야? A가 먼저 폭발한 겁니다. 오케이? 요거까지 할 수 있으면 레벨 3까지 통과한 거예요. 이게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넘겨볼까요? 세 가지 현상 중에 1번 클리어, 2번과 3번 2번만 하면 끝납니다. 3번은 그냥 그거죠. 2번만 하면 돼요. 아까 피타고라스 줄 때가 아니야. 피타고라스만 이해하면 됩니다. 봐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이에요. 자, 지금 관찰자 S와 S-라는 관찰자가 있습니다. 둘이 뭘 측정할 거냐면 시간을 측정할 거야. 당연히 뭐가 필요해? 시간 측정 장치가 필요해. 시간 측정 장치 이름은 빛시계. 빛을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할 거야. 야, 둘이 아이들. 야, 우리 시간 어떻게 측정할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빛을 이용하자. 빛의 속력은 일정하잖아. 광속 불변의 원리. 거리만 측정하면 되겠네. 그치? 어떤 거리?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 위와 아래 여기 빛시계가 설치된 우주선의 천장과 바닥 사이의 길이가 요 거리가 되겠네.
때문에 빛이 띵띵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길이를 L-라고 설정한 거야. 야,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이를 L-, 이게 L-니까 왕복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L-로 측정이 되겠네. 누가 측정한 시간이야, 이거는? 예! S-가 측정한 시간. 야, 시간 어떻게 걸렸어? 속력분의 거리니까 C분의 2L- 왕복 시간입니다. 맞아요? 제가 측정해준 시간을 설정한 거야. 이상하다. 난 다르게 측정했는데 나도 시간분의 거리로, 속력분의 거리로 했거든. 속력은 C고 거리를 보니까 너 움직였잖아. 움직였지. 네가 빵! 빛을 쏘는 그 순간 우주선이 움직여서 실제 빛의 경로는 땅! 쿵! 왔을 거 아닙니까? 아까 포물선으로 가는 것처럼 빛도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안에 타고 있는 S-는 쭝쭝인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 관찰자가 봤을 때는 쭝쭝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만 증명하면 돼? 빛이 이동한 요 L과 요 L이 L-보다 길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때 뭘 이용한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요 길이 우리 알고 있죠? 얘가 V라는 속력으로 일정한 시간이라는 것 동안 갈 거 아니야?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건 절반이니까 이거에 2분의 t가 되겠죠? 이걸 적용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요 길이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그죠? 요 길이 알고 있고 요 길이도 아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고. 그죠? 실제 구해봤더니 L-보다 L이 길어. 나는 2L이던데 L 그죠? 2L이던데 이게 훨씬 더 긴데? 그럼 뭐야? 내가 측정한 시간이 네가 측정한 시간보다 길어? 네가 길어. 맞아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야. 실험은 딱 한 번만 했는데 누가 관찰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된 겁니다. 그걸 증명하는 순간이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증명해낸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건 이거 제곱해주고 이거 제곱해준 다음에 이거 제곱하고 같다는 거 보여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다라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림상으로는 당연히 길어 보이죠. 하지만 이거를 되게 짧게 그리면 되게 비슷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정확히 다르다는 걸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주면 되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네, 진짜 그러네. 광속불변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진짜로 사람에 따라,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찰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측정될 수 있네라는 걸 인정한 거고, 실제로 그래서 3000년 동안 이어졌던 시간의 절대성이 깨지는 순간인 겁니다. 시간의 절대성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고유자를 어디다 붙여야 할 거냐? 다시 할게요. 고유는 어떻게? 측정 대상.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 얘가 측정한 물리량이죠? 측정한 물리량이야. 아까 썼으니까 다시 쓸게요. 이때 측정 대상은 누구다? 빛시계야. 빛시계랑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 누구? 저 자식. 얘가 측정한 요 시간에다가 S-를 빼고 뭐라고 한다? 고유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고유 시간이 그냥 시간보다 어떻다? 짧네. 짧죠. 그래서 누가 짧은 값이고 누가 작은 값이고 누가 큰 값인지만 알면 모든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죠? 이 내용이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얘기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길이수축을 이어서 말을 하면은, 길이수축도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약간 상상으로만 했다면 지금 볼게요. 자, S-하고 S가 목성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잴 거야, 지금부터.
거리를 어떻게 재지라고 하다가 야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있잖아. 시간 곱하기 속력으로 구하자. 너 V라는 속력으로 네가 가. V라는 속력 네가 가. 네가 V로 일정하게 가면 시간을 측정하면 거리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너도 시간을 측정하고 나도 시간을 측정해서 둘이 맞춰보자. 근데 하나가 겁나 빠르게 움직이니까 얘가 측정한 시간이 어때요? 짧죠? 얘가 측정한 시간 어때요? 길죠? 그러면 둘이 측정한 거리는 다르겠네요. 맞죠? 누가 측정한 길이가 짧아? S-가 측정한 길이가 짧겠네요. S가 측정한 길이는 길겠네요. 어디다가 고유자를 붙여줄 건지만 하면 되겠네요. 아까 얘기했죠? 누가 측정한 거리가 고유 길이야? S. 왜죠? 측정 대상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누구라고요? S라고요. S. 지금 졸음과 싸우느라 굉장히 애쓰고 있죠? S지 말고. S가 측정한 물리량이 고유 길이라는 겁니다. 고유 길이가 길어요? 그냥 길이가 길어요? 얘가 측정한 길이는 L-, 얘가 측정한 길이는 L이라고 한다면 고유 길이가 긴 길이고 L-라는 수축된 길이, 얘 작아진 길이잖아. 그래서 누가 큰 값이다? 얘가 큰 값이고 제가 작은 값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유 길이가, 자 써볼게요. 얘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내가 측정한 길이는 그냥 길이야. 얘가 무조건 짧죠? 둘 다 짧고 얘는 둘 다 깁니다. 그래서 고유자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짧은 건 아니야. 얘는 고유가 붙었는데 길잖아. 이런 거 구분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하면은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가 끝납니다. 자, 마지막 그림. 그럼 증명해보자. 증거가 뭐냐? 바로 뮤온이라 했죠. 아까 뮤온. 뮤온이 그 증거다라고 했을 때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찰되는 것 자체가 상대성 이론이 맞다는 증거야 라고 했는데 관찰자, 지상관찰자 입장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 굉장히 길게 써놨죠. 아까 그거야.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 있는 그 관찰자 두 관찰자 입장에서 다르게 인터뷰합니다. 왜 얘가 지표면에서 관찰됩니까?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는 뭐라 그래요? 뮤온 속도가 겁나 빠르더라고요. 저 녀석의 시간이 팽창됐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뮤온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 얘야. 뭐라고 말해요? 밖에 경치가 엄청 빠르게 위로 움직이면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그래요.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빠르게 움직이는 건 모르니까 자기가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건 모를 거 아니야. 그죠? 길이 수축 때문이에요. 뭔 소리야? 시간 지연 때문이야. 서로 또 감론을 막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림이 있어요. 뮤온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죠? 운동 방향이야. 요 산의 길이가 수축된 거 보여요? 산이 어느 방향으로 수축됐습니까? 위아래 방향이죠. 옆으로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만 길이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 되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인데 엄청나게 빠르게 옆으로 지나가야 돼. 위로 지나가면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쌤이 슬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위아래로 지나가면 안 되겠지만 지나가면 치자 어떻게 보여? 작아 보이겠죠. 더 그치? 위아래 줄어드니까 그렇지 뭐. 꼭 옆으로 지나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시는 능력이 있다. 쌤 옆으로 지나가야 돼. 위에서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쌤 되게 조그맣던데요? 이럴 거 아니야. 쌤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 하면 정답입니다. 다 배웠어요. 다 배웠고 이제 문제 좀 풀어볼 건데 저번에 혹시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거 설명 좀 하고 할게요. 문제풀이 할 때 우리가 이제 큰 거, 작은 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이렇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큰 값, 작은 값과 큰 값을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시간에서 작은 값은 누구냐면은 팽창된 시간, 그죠? 고유 시간이죠.
그냥 시간은 큰 값입니다. 길이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누가 긴 길이? 고유 길이가 긴 길이였고요. 그냥 길이가 짧은 길이, 수축된 길이었죠. 그럼 둘은 무슨 관계? 작은 값과 큰 값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 작은 값에다가 r을 곱한 만큼의 딱 큰 값입니다. r이 뭐예요? 얘가 r이에요. 여기 r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r이 뭐냐면 로렌츠 상수인데 로렌츠 상수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뭐였죠? 루트 1-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죠. 이거 꼭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떤 녀석이 우주선에 탄 녀석이 슝슝 무려 0.6c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여기 v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0.6c를 집어넣으라고요. 여기다 0.6c를 집어넣으면 cc 약분되고 0.6 제곱 0.36 1-0.36 0.64 0.64는 0.8의 제곱 아하 0.8로 루트를 벗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8분의 10으로 떨어져요. 1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 로렌츠를 곱하면 값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작은 값에다가 로렌츠를 곱해야 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그래서 선생님이 고유 시간을 측정해서 1년이라고 측정을 했어. 그럼 팽창된 지연된 시간이 1년이잖아. 그럼 지연되지 않은 시간이 얼마냐? 이게 시험 문제라니까. 지연되지 않은 시간은 얘를 물어보는 거니까 곱하기 얼마인데 0.6c로 달리고 있다면 8분의 10을 곱하면 되겠죠. 얼마 나와? 1.25년이 나온다니까. 1.25년. 길이도 마찬가지야. 길이 마찬가지야. 자, 저 빠르게 움직이는 자식이 지구부터 목성까지 거리를 8광년이라고 측정을 했어. 8광년이네. 그러면 달에 서 있던 S가 측정한 거리는 얼마일까? 긴 길이는 곱하기 8분의 10을 더하면 되겠죠. 뭔 소리야? 10광년이던데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다르게 측정된다는 거. 이거 볼 때 다 똑같은 로렌츠를 곱하는 거. 이게 루트를 벗고 나오려면 원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속도를 얼마를 줘야 된다고요? 0.6c 또는 0.8c를 줘야만 루트를 벗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0.7c 줬어요. 고생했겠네. 그죠? 그런 경우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루트까지 그냥 남겨놓고 시험 문제를 풀기 너무 복잡해요. 루트를 벗고 나와야 됩니다. 0.6c, 8c를 줄 것이다. 미리 얘기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나?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도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달라져. 그때 우리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의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M0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겁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은 운동 질량 M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관계 또 로렌츠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쌤이 80kg야. 예를 들어서 쌤이 0.6c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쌤은 얼마로 질량이 증가할까요? 100kg이 되겠죠. 곱하기 8분의 10이잖아. 그치? 100이야. 이 속도로 달리면 질량도 증가해서 무려 20kg가 증가하죠. 그치? 저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 로렌츠의 관계를 갖고 있다. 로렌츠 상수를 외우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죠? 여기 나온 이 공식은 뭐야 그러면? 어떻게 만든 공식이야 이거? 이게 고유 길이니까 긴 길이죠. 정리해볼까? 야, 수축된 길이에다가 로렌츠를 곱해야 고유 길이가 나오잖아. 얘는 L에 대해 정리한 거지. 넘겨요. 곱하기 로렌츠분의 1 한 거지. 그치? L은 고유 길이 곱하기 로렌츠분의 1 한 겁니다. 로렌츠를 역수치한 거지. 뒤집혀 올라왔네. 보여? 보입니까 이제? 아까 썼던 거 어디 갔어? 뒤집혀서 올린 거야 그냥. 올리고 그냥 곱한 거야. 그죠? 보이냐? 이런 공식이 나온 거라니까. 이거 딱 보고서 너무 어려워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다 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제 질량도 똑같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 공식을 질량, 운동 질량은 이렇게 구하는 거야. 루트 뭐 이런 별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쫄면 안 됩니다. 비빔면 먹어요. 좋습니다. 다 했고요. 이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문제 풀게요.